안녕하세요. 추다입니다. 혈관, 림프, 신경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계는 진짜 혈액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이죠. 우리가 세포를 살펴봤을 때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혈관계인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생성되는 80 g의 그 세포, 신생세포 중에서 86%가 혈액, 적혈구, 백혈구인 것만 봐도 혈액,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이 혈관계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계는 혈액의 통로를 연결했어요.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다 연결해 보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더라. 그리고 공급이 됐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다시 가지고 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능은, 대표적인 기능은 영양, 그리고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공급해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 몸이 나중에라도 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쁜 바이러스, 세균 침투 이런 것들에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면역 물질을 수송하고 신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뭐 출혈이 있으면 출혈을 혈소판으로 막죠.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염류와 전해질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호르몬을 각 표적기관으로 운반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 혈관이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보다 훨씬 복잡하죠. 인터넷에 보면은 뭐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해서 발에 혈관 사진을 찍었더니 온통 빨갛더라 이런 거. 네, 정말 지금 보이시는 이런 정도의 혈관이 아니라 아주 모세혈관까지 따지면 진짜 미세하게 손가락에도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 면역체계 이상 시에 혈액의 응고와 환원 과정을 통해서 면역체계 이상을 해결하기도 하고 체온 조절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혈관 벽에는 내막이라고 하는 혈관의 내면을 덮고 있는 내막이 있고요. 그리고 한 층의 편평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막이 손상되는 게 좀 쉽죠. 그리고 그 안에는 조직세포, 가스, 영양소, 노폐물 등이 교환될 수 있는 이런 내막. 그래서 이 혈관 내막은 어떻다? 혈관 벽의 내막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그리고 내막, 중막, 외막이 있어요. 근데 내막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한 층의 평평세포인 반면 중막과 외막은 동맥, 정맥을 구성하고 좀 혈액의 탄력이나 이런 걸 부여하는 그런 벽입니다. 모세혈관은요, 혈관 벽이 내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바늘로 꾹 찌르면 톡 터질 수 있고, 그 대신에 혈관 재생도 가장 빠릅니다. 중막 외막이 있는 경우는 혈관 재생이 조금 느리죠. 혈관계에서 동맥은 혈액을 심장에서 몸의 각 부분으로 보내주고요. 심장의 강한 압력이 견뎌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두껍고 탄력 있고 좀 유동성이 있는 그런 근육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맥 안에 흐르는 혈액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몸 곳곳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정맥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이제 가지고 폐라든지 이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관 등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정맥입니다.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가고 하죠.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혈액이 흐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않게 우리 피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판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에 있는 피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장소 혹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영양을 공급하는 아주 작은 혈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혈관의 혈관계를 구성하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요, 정말 그물구조처럼 뻗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얇은 벽을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 아까 내막 있잖아요. 그 내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영양분과 노폐물 이런 것들이 교환되는 장소입니다. 혈액순환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체순환과 폐순환. 체순환은 동맥순환이라고 해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폐순환은 정맥순환이라고 해서 노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동맥과 정맥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 동맥은 탄성이 있다. 그리고 혈액은 생명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물질, 그 다음 불필요한 물질도 담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쵸? 갖다 버려줘야 되니까. 혈액의 구조를 보면 90%의 물과 여러물질 10%로 구성되는데요. 혈장 55%와 혈구 4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혈구는 대부분 이제 적혈구인데요. 적혈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영양소 전달과 이제 불필요한 걸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대표적인 혈액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뭐 출혈이 있다거나 이제 면역 방어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백혈구 혈소판으로 치료를 하죠. 그래서 백혈구 혈소판도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림프계 한번 살펴볼게요. 림프는 도대체 왜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근데 요즘 보면 림프의 문제로 저희 샵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림프 같은 경우에는 뭉침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림프들이 뭉쳐있는 게 딱 느껴져 버리죠. 그쵸? 림프는 조금, 부드럽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부드럽게 관리를 천천히 해서 천천히 이동시켜야 된다. 림프의 속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프신 분들의 림프들은 거의 다 굳어 있기 때문에 이 림프는 전부 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림프는 손상되면은 뭐 재생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그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막힌 림프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림프액을 순환시키는 일종의 순환계, 그러니까 순환계의 한 일종이죠. 뭐 혈액계, 혈관계처럼 혈액으로부터 여과돼서 나온 조직액을 다시 혈액으로 환원시키는데요. 구성을 보자면 림프관과 그 림프관, 림프샘, 그다음 비장질환, 그러니까 림프액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는 비장이 있습니다. 림프계는 면역계의 방어 역할이다. 대표적인 역할이 면역 역할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면역 역할도 면역 역할이지만 림프계가 막혀버리면 신경계까지 이상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세균과 세포 부산물 등을 제거하는 그런 림프계, 소장에서 흡수한 지방을 혈액으로 운반시키는 림프계. 림프는 면역과 배출을 담당시킨다. 림프계가 문제가 있으면 세포 간질액이 자꾸 끼게 되죠. 그래서 붓기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림프절 부종이라고 해서 특히 귀 뒤에 이게 많아요. 근데 저게 이제 림프가 막혔다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리고 림프 부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요 오른쪽 손 사진인데요. 제가 이게 안타깝다라고 많이 느꼈던 거는 꼭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저 손 사람들이 애기 손 같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게 림프 부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손을 주먹 졌을 때 내가 이 주먹에 그 손가락 뼈 있죠. 그 뾰족뾰족 이 뼈가 4개가 나오지 않으시면 다 림프 부종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올릴 수 있으면 제가 올리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신경계입니다. 신경은 정말 중요하죠. 그쵸? 신체의 한 부분에서 어떻다? 다른 부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하는 그 전체 통로를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신경 전달을 위한 특수세포로 구성된 기관으로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어떤 각종 변화들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우리 뇌로 전달해서요. 그에 대한 반응이 생성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살을 부풀려서 될 수 있으면 타격이 몸 안에 크지 않도록
맞으면 왜 붓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차적인 다른 손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었을 때 무조건 쉬어주셔야 되고요. 신경원의 구조를 한번 보면 세포체, 원형질과 핵으로 구성된 세포의 주요 부분, 그 다음에 수상돌기는 자극을 받고 자극이 딱 받아지는 거, 그리고 세포체로 전도하고요. 축삭은 세포체로부터 나온 단일 연작물입니다. 나센소체는 단백질 합성으로 특수된 신경원의 원형질체로 그 수초 형성 돌기 축삭 주위의 지방질 절연체. 신경원의 구조는 세포, 수상돌기, 축삭, 나센소체, 수초, 형성돌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상돌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인체 신경조직을 한번 볼게요.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와, 오늘 저희가 배운 혈관, 림프, 신경은 거의 비슷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혈관 주위에 신경이 분포가 된다고 저희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주위에 림프가 분포되었던, 결국 혈관, 림프, 신경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뇌신경, 특히 이제 우리가 태양열자리에 위주신경이 지나가잖아요. 얼굴에 자꾸 말 비우시고 이러시면은 측도 쪽을 조금 관리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도 고개 자꾸 돌려주시고요. 경추 1, 2, 3번 쪽 자극 주시고, 저 어제 오늘 오신 손님들이 그 목에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 증상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깨가 아파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통해서 이제 어깨 아픈 거 많이 잡혔어요. 근데 현기증 나요, 구토감 나요, 그리고 약간 미열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잠이 안 와요. 이거 다 뭐예요? 경추 1, 2, 3번 손상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시라고 좀 알려드리고, 그거에 좋은 영양제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몸이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신경이 이제 저해돼 있을 때, 신경이 거의 느끼지 못할 때는 이런 증상을 몰랐죠. 원래 경추 1, 2, 3번 거기 이제 신경계의 손상 시에는 뭘 느끼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느끼시게 된 거죠. 살아난다는 의미인데 그게 불편한 일이기도 해요. 신경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이제 중풍 2번 맞으시고 신경이 살아나시면서, 야, 신경이 살아나는 게 이렇게 통증도 유발되고 이렇게 불편한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뭐 이러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 내가 피곤한 걸 바로 느끼니까 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보면 못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못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당장 프로젝트 급하고 내일까지 끝내야 되는 감기가 왔어. 근데도 이제 이 피버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약 먹고 이제 막 일하잖아요. 그런 내 자신을 볼 때 이걸 하루만 늦게 느꼈으면, 일 끝나고 느꼈으면 그런 마음 없으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아팠었죠. 지금 많이 건강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경계에서요, 중추신경계는 신경계의 중추를 지배한다. 그리고 정보 전달한다. 다른 신경계의 대의적,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 대해서 단기적인 지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을 뽁 뽑아가지고 다른 머리로 이동을 시키면 이제 그 사람의 뇌를 뭐 저쪽 머리로 이동할 수 있다 되는데, 그런 과학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죠.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프로그래밍해서 이제 컴퓨터에 데이터 저장을 해놓고 몸을 바꿔서 다시 넣어놓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500년, 1000년씩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타락한다는 얘기죠. 그쵸.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머리가 자꾸 잡다한 것들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타락하기 쉽다는 거. 저는 열심히 살자 주인데 하나님 믿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덜 타락하는 것 같아요.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를 다른 신경계나 감각기관과 연결하는 신경계다. 자극과 반응을 전기신호 형태로 전달한다. 우리 몸에 전기신호 아닌 거 거의 없죠. 세포에 말할 때도 어떤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쵸?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두 기관의 특징을 모두 지닌 신경계. 소화, 분비,
호흡, 심장혈관 활동과 같은 내장 기능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신경계의 대표는 중추말초 자율인데 중추말초 자율 중에 없어도 되는 건 없죠. 굉장히 중요한 신경만 있어도 우리가 삶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신경이 혈관 제어, 그렇죠? 모든 제어를 하니까요. 뇌, 복합적, 통합적 기능 수행, 그리고 자의적 활동 지배, 척수, 대뇌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단순하고 무의식적인 여러 활동을 지배. 그쵸? 그래서 척수액, 척추, 우리 뇌, 뭐 소뇌, 중뇌, 간뇌, 운동중추, 뭐 언어중추 이런 뇌의 기능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각종 정보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명령과 어떤 몸의 어떤 기관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 신경이다. 그래서 요새 신경학, 신경치료, 뭐 신경운동학, 뭐 신경 통증 의학과도 가보면은 신경을 제어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늘고 있죠. 근데 이 치료법 중에서 신경을 이제 죽이는 그런 치료법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뭐 정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우리 몸에 훼손이 일어났을 때 큰 자극을 느끼지 못해 더 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기도 하니까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내 몸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손이 매일매일 저리고 아픈데 물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밝히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바로 당장 안 아프고 싶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참 이게 어떤 그래서 도돌이표처럼 어떤 게 맞을까 어떤 게 정답일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뭐 림프 신경 뭐 이런 혈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온라인 상담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받지 않고 있으니까 뭐 꼭 안 받냐 이건 아니고요. 아무튼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오픈마인드로 전부 다 듣고 조금 답이 늦을 수는 있지만 모두 답변을 일일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